갑부의 5분 부자학. 부자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실로 정확한 학문이다. 여기에는 부의 획득 과정을 지배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법칙을 터득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부유해질 수 있다. 많은 돈과 재산의 소유는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결과에 의해 일어난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간에 부자가 되는 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유사한 원인은 항상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부란 스스로 선택했던 행동의 결과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결핍이지. 당신은 인생이 고달픈 것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부자들이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내일이면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가? 당신이 이와 같은 질문들에 예라고 답변했다면 당신은 결핍이라고 알려진 당신의 신념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거부할 줄도 알라. 거부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규칙이다. 삶의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기괴한 일들이 있다. 부적당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자에겐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려 깊은 자는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이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걱정은 접고 저축할 생각이나 하라. 당신이 근심 걱정으로 정력을 낭비하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 뒤에는 대인관계의 성공이 있다. 대인관계의 성공 없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사업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에 관계없이 당신은 충분할 정도로 당신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실수는 빨리 묻고 전진하라. 경제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끄집어내는데 최대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실수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룬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당신은 당신을 실패라는 의자에 묶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백미러는 그만 보고 악유리창의 대로 너머를 향해 힘차게 기어를 올리고 달려라. 굳은 날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는 굳은 날에 대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와 같은 질문이다. 당신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충분한 돈을 비축해 놓았습니까? 급격히 변화하는 전환기에는 일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지낼 충분한 돈을 따로 비축해두는 것이 당연하고도 훌륭한 생각이다. 이러한 일은 훈련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참을성이 요구되지만 마음의 평화가 증대되는 것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그 중이 한 사람. 세상에는 돈이 혼란을 주거나 망쳐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바로 그 중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당신은 누구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낭비한다.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벌돈까지 신용카드로 긁으며 돈을 낭비한다. 근면과 재능.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다. 근면과 재능을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근면하면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작은 것을 지불하여 얻은 것은 그 가치도 작다. 최고의 직위에 있으면서 궁지에 몰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서 특출한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은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준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라. 최고 도박사들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서 승리한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승리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는다. 자신의 실패를 운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운을 지속시키는 힘이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신중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면 사람은 불운에 대비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다. 위기가 몰려올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위헌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일수록 욕심을 부리지 마라. 내 안에 잠든 백만장자를 깨워라.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깨진 대리석 조각으로 불후의 명작 다비드상을 창조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비드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한 일은 바로 다비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감춰져 있던 불후의 명작을 본대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백만장자를 깨워라. 그 안에 금전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가 숨쉬고 있다. 노라고 말하라. 은행이 하는 일은 당신에게 돈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그 돈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승인한 것이다. 당신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예스라고 말하고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의 다음부터는 노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라. 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 자주 더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지도 모른다. 늑대의 지혜. 늑대에게 사사로운 정의란 없다. 늑대의 지혜를 배워라. 돈에 관한 한 비둘기의 순수함과 양처럼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 늑대와 여우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말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을 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 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녀 대비하라. 걱정 없던 어느 날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축제의 날은 누구나 알고 있다. 때문에 운명의 관계는 이날을 놓치지 않는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보상하라. 기업들은 거의 전부가 그들의 종업원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업무 성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똑같은 법칙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럴듯한 안식일은 어떤가? 당신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보상으로 받을 안식일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제 수준을 높여 말하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당신이 사용하는 어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9. 행복과 건강 같은 주제들만을 택하라. 절대로 박복한 사람들처럼 징징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경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당신 스스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충분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는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큰가와 직결되어 있다. 당신의 비전을 10% 크게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취할 목표가 정체 상태가 될 때를 알고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그들의 꿈과 목표를 항상 재조정한다. 당신은 그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는가? 당신의 부모는 백만장자인가? 당신은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변호사에게 위례하고 복잡한 회계 문제에 봉착하면 회계사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흔히 부모들을 찾는다. 물론 당신의 부모가 백만장자라면 이치에도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가 백만장자가 아니라면 왜 그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보라. 돈에 관한 그들의 신념이 오늘의 재정 상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에게 훨씬 더 잘 조언해줄 수 있는 백만장자를 찾아보라. 지금 즉시 찾고 그들에게 조언을 부탁해라. 바프의 우분 부자. 당신이 가진 재능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바닷가 안전지대를 표시하며 떠있는 플라스틱 부표를 상상하라. 부표 바깥쪽은 파도가 거칠고 위험하다. 하지만 부표 안쪽의 바다는 잔잔하고 얕아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일을 벌이는 것은 부표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 경계 밖에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면 재능의 경계 안쪽에 머무르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내뱉는 말에 유의하라. 그 자식 더럽게 부자래.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말은 당신의 마음에 구체적인 형상을 들이우고 당신이 내뱉는 말의 방향으로 그렇게 되도록 내부의 감성을 자극한다. 돈이나 부에 관해 함부로 나쁘게 말하지 마라.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잠재적인 재정 능력을 망가뜨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옷을 입어라. 사람들이 당신의 옷차림을 볼 때 당신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가? 지금 즉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비춰지게 차려 입어라. 당신 스스로 갑자기 나타나는 기회들에 놀랄지도 모른다. 당신이 우아하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이 제안하는 것에 당신이 마땅한 인물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부른다. 업계의 선두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을 찾아 똑같이 따라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당신에 대입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어떤가?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누리는 5명을 찾아서 그들에게 몇 마디 조언을 부탁해보라. 그리고 그 조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라. 꿈은 이루어진다. 덤의 원리를 실천하라. 100년 전 성공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대가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라.
그러면 그 결과를 당신 스스로 미처 깨닫기도 전에 세상이 당신의 노고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수익 증대의 법칙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돈 때문에 연애할 때에는 꿈을 꾸지만 결혼하면 잠을 깬다. 결혼 전 유명 브랜드가 전시된 쇼윈도 앞에 서 있다가 뒤에 사람이 서 있다는 걸 느껴 얼른 옆으로 비켜선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결혼 후에도 돈 때문에 또다시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한다. 돈과 권력. 돈은 권력 한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부부간에도 돈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을 가능케 한다. 돈과 섹스의 함수. 많은 여성들은 더 많은 돈이 섹스의 최음제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잡지사가 2,55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3명 중 1명이 돈이 더 많을 때 더 나은 성생활을 누렸다고 응답했다. 돈과 여자의 공통점. 돈과 여자는 자신의 손에서 떠난 다음에야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법이다. 돈과 진실. 어렸을 적에 나는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늙음하게 들어 나는 그것이 과연 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돈에 관한 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변명할 수 있다. 당신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변명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는 없다. 돈에 관한 한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변명을 구할 것이다. 돈에 관한 한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사람들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의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한 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흔히 그들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기 일수다. 자칭 투자 전문가라는 친구들의 감언이설에 솔깃하여 투자한 후 큰 손해라도 보면 흥분하여 자신의 잘못은 생각조차 못한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라. 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몫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결코 당신 자신의 권한과 파워를 남에게 주지 마라.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어서 당신이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아마도 기껏해야 현재 상황에 머무는 것이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즉시 요구하라. 아마 당신은 그 결과에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돈의 역할. 세상은 3가지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그 첫째가 돈이고 그 둘째도 역시 돈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역시 돈이다. 그렇다. 돈은 친구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며 당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아주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돈의 위력. 돈은 편안함을 주고 가정생활의 안정과 균형을 지켜준다. 돈이 있으면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인정받기 쉽고 돈은 평범한 사람도 비중 있는 인물로 만든다. 돈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우선적으로 발언권이 주어지며 돈 있는 사람의 말은 경청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마무린 돈은 사람의 인격까지 좌우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도 높여준다. 돈의 진실. 연애 중일 때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며 돈의 중요성에 대해 부인하지만 결혼을 해서는 돈 문제로 다투며 이혼 중에는 서로에게 돈 문제로 상처를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 당신이 옳다. 깊은 의미를 지닌 목표가 이루어야 하는 꿈이 표현해야 하는 순수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자극할 때 그때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순간이다. 돈은 외모와 학벌보다 나은 것이다. 젊은 여성은 남자를 주로 외모와 학벌로 평가하지만 나이든 여성은 남자를 그가 가진 재산에 따라 평가하며 돈 많은 남자에게 훨씬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 이런 이유로 어떤 여성들은 돈 외에는 아무 볼 것 없는 남자들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며 곧잘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인생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는 자기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에 따라 대개 결정된다. 복권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예를 들면 서점 혹은 유튜브에서 성필원의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은 결국 보다 윤택한 생활로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자기 가치의 재발견을 위해서 자부심을 고양시켜주는 책도 좋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면 독창적이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건실하다는 평가는 얻을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정통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도 좋겠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일이든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길이라면 잘못될 일은 거의 없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잘 알려진 큰 길을 걸어가는 편이 낫다. 섣불리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길을 잃는 것은 숲을 여행하는 초보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다. 잘 모르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다. 마누라를 빼고 전부 바꿔라. 당신 인생에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 인생에서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기대한다면 특히 경제 부문에서 당신은 매사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어제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내일도 똑같이 하면서 내일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매사 더 나은 것을 요구하라. 전세계 어디를 가나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격 협상이나 흥정이 있다. 다음에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무언가 쇼핑할 때는 필히 더 좋은 가격 조건을 요구하라.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이런 흥정을 기대하고 있는지 당신도 놀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제공하는 가격 할인 폭에 당신이 놀랄지도 모른다. 구매할 때마다 가격 협상을 하라. 매사 더 나은 것을 요구하라. 그렇다. 요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매사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책임을 떠맡아서 컨트롤 영역을 확장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한 권한도 챙기고 미래의 권리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부자로 가는 티켓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는 당신의 저축을 도와줄 수 있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없고 저축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꺼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할 정도로 크고 충분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에 큰 꿈을 설정하면 사람은 힘들게 노력해본 돈을 작은 유혹에 넘어가 헤프게 소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법이다. 목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 행운은 절로 온다. 행운이란 기회와 준비의 교차로 같은 것이다. 당신은 경제적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은 특정 일까지 당신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성취하고 싶은지를 글자로 적어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즉시 벌고 싶은 액수를 적어라. 그리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신이 하는 행동을 스스로 주시하라.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다. 당신은 내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가프의 5분 부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이성적일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혼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해방감을 느끼느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당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조앤 롤링과 고현정은 이혼하고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었다.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자, 늘상 깨어있는 자, 남보다 많은 부나 명예를 가진 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독을 남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 부자들은 남의 인생을 쫓아가기보다 자기 소신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 사람들임을 명심하라. 무한한 지성. 가난과 부는 모두 사고의 산물이다. 사고의 신념이 더해지면 잠재의식은 곧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을 영적인 마음으로 변환시켜 무한한 지성에게로 보낸다. 신념은 무한한 지성이 지닌 어마어마한 힘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무한한 지성의 힘을 접하고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이다. 무한한 지성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한계 말고는 어떠한 한계도 인식하지 못한다. 무력과 적정선에서 타협하라. 무력은 계속 늘어나기만 할 뿐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다. 무력이 늘어날수록 만족감과 행복은 오히려 줄어들고, 무력을 줄이면 오히려 만족감과 행복은 늘어난다. 무력은 정말이지 범인으로서 다스리기 힘든 것이다. 진정한 부자로 살고 싶다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무력과 무소유 사이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라.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표는 쉽게 달성이 가능한 정도로 낮게 잡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생각이 미치는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 매일 자신의 목표를 최소 한 번씩 상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프로그래밍하고 확신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지 마라. 친구들 간의 섹스는 거의 언제나 두통거리를 수반한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더욱 큰 골칫거리를 야기한다. 친구관계가 그런 압박감에 시달려서야 말이 되는가? 돈을 빌리고 싶으면 차라리 은행에 가라. 은행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다. 번역. 우리는 모두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유한다. 자신이 가져야 할 양을 높게 생각하면 그만큼 더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을 믿어라. 당신의 꿈이 실현될 것임을 믿어라.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을 믿어라.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라. 보호막은 쳤는가?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어 있는지 언제 보험이 끝나는지 신경을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길을 걸어 다니며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는 보험을 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보호막을 쳐라. 언제 사업이 망할지 모르고 더구나 자신에게 어떤 병이 갑작스럽게 발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는 가장 값비싼 차가 아니다. 부는 가장 비싼 지역에 위치한 가옥이 아니다. 부는 직장에서 최고의 지위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능성을 실현하며 살고자 결심할 때 성취는 다가온다. 부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수백만 개의 선택의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의 완결판이다.
즉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부자 아들과 가난한 아들. 가난한 아들은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는 소설 속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란다. 부자 아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재미없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며, 돈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는 사실을 배우면 자란다. 불타는 열망은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대한 포부나 꿈은 무관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야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거나 무슨 일을 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불행한 사람은 멀리할수록 득이 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항상 징징대며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당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당신을 그들의 불행 속으로 끌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할 필요는 없다. 평생을 두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고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당신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뿜는 부정적 에너지는 불행을 더욱 악화시킨다. 불행한 자를 가까이하면 당신도 불행해진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자체가 불만인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항상 나보다 성공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사고와 뛰어난 능력과 결단력을 본받도록 노력하라. 비록 가난해도 부자인 채 가장하라. 부자인 채 가장한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예비 조종사가 훈련을 받기 위하여 모의 비행기에 앉아 시뮬레이션 비행을 하고 있다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다. 인간의 무의식은 진짜와 진짜처럼 행동하는 허구를 구별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테크닉을 이용하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상하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사업을 할 때 결정적인 판단은 적절한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 시간과 기회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예외 없이 적용될 규칙을 세워놓고 일하지 마라. 일단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때와 장소를 잃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걸맞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 사업의 세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 변화를 거듭한다. 지금 얻는 조금의 이익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도구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중함이라는 지침에 따라 스스로를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빠진 틈새가 무엇인지 찾아라.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빠진 것을 찾고 틈새를 메워 이익을 창출했던 사람들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의 안철수, 다음에 이재용 사장,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들은 모두 그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틈새를 메웠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틈새 메우기의 위대한 사업가 중 하나인 레이 크록은 이런 말을 남겼다. 최초의 영역에서 선두에 서라. 결단을 내리고 지금 즉시 실행하라. 남들과는 차별화하라. 사람들은 여러분의 제품이 아닌 여러분을 산다. 판매원은 누구나 방문 판매를 싫어하는 경향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장내 고객들의 거부를 기대해서가 아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더 많은 고객을 찾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신의 자부심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라. 자부심이 고양되면 잠재 고객들의 거부가 당신의 인격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거부 그 자체로 여겨질 것이다. 정보를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전해줄 때 고객은 당신의 신념에 공감을 하면서 10중8구 물건을 살 것이다. 방어적으로 행동하면 고객은 한번 생각해보죠. 혹은 결정은 제게 맡겨두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 것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결혼 전이 여성들은 미래에 자신이 식당에서 일하는 파출부, 골프장에서 풀 뽑는 아줌마,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긴 모진 엄마 신세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않는다. 이런 믿음은 결혼 후에도 얼마간은 지속된다. 그래서 부와 성공에 이르는 길목은 언제나 자신의 남편을 믿고 있는 여자들로 혼잡하기 이를 데 없으며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것이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부는 사고로부터 시작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현재나 장래의 자기 모습은 모두 어떤 분야에 마음을 쏟은 결과이다. 오늘 하는 생각은 내일 자신의 모습이 된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당신은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결정한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차를 관리하고, 어느 정도로 단순하게 사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등 당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과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신이 결국 인생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선택하는 것을 배워라.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달려있다.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선 좋은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선택이 없으면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풍요롭고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분별력, 그리고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러므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중의 하나이다. 갑부의 우분 부자. 자신의 행운을 헤아려라. 행동하기 위해, 무엇인가에 관여하기 위해, 이것이 자신의 기질을 관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행운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다. 때로는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행운이 무르익을 수 있으므로, 때로는 적절한 시기를 활용하면서, 왜냐하면 행운에는 때가 있고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으므로, 물론 행운의 걸음걸이는 불규칙하여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유리하다 생각되면 과감히 전진하라. 아름다운 여인이 청년을 사랑하듯 행운은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한다. 불운하다 생각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물러서라. 이미 그대 앞에 서 있는 불운의 동료들을 불러 모으지 않도록 자유를 위한 개인 기금을 별도로 준비하라. 자유를 위한 별도의 개인 기금을 적립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유를 위한 개인 기금은 말 그대로 오직 한 가지의 목적,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는 돈이다. 사람들은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투자할 돈이 없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새롭게 직업을 찾아 나서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굳은 날에 대비해서 저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좋은 날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켜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유를 위한 기금이다. 작은 성공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라. 당신의 경제적인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당신이 이룬 현재의 작은 경제적인 성공이다. 그렇다. 당신의 현재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만둘 때 가장 큰 실수를 한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면 바로 지금이 목표를 재조정하고 당신의 기회와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찬스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당신의 고귀한 도전과 성취의 투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당신은 누구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낭비한다.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벌돈까지 신용카드로 긁으며 돈을 낭비한다. 저축 없이 부자 없다. 가진 자가 되느냐 못 가진 자가 되느냐는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 갈라진다. 저축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금전적인 해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저축의 도시 위 심장부를 직선으로 관통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지름길도 없다. 우회로도 없다. 자수성공한 백만장자를 내 앞에 데려와 보라. 나는 그들이 헌신적인 저축가였음을 당신에게 증명해주겠다. 절대로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라.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부정적으로 입력하고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내면에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야 한다. 지금 즉시 나는 할 수 있다 로 교체하라. 정체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되면 오래 갈망하던 꿈을 이뤄냈기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목표를 재설정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은 즉각 되살아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좌우된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비참할 수 있다. 조건 없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어라. 사람들은 모두 주기만 하였지 받은 적은 없다고 곧잘 불평들을 한다. 당신이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면서 뭔가 대가를 원했다는 증거다. 다음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당신이 그렇게 결심한 최초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보라. 내면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줄 때 기회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조언을 구하라. 왜 바퀴를 재발명하는가? 이미 세상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인물이 된 사람도 수없이 많다. 세운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싶으면 이미 그곳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터득한 바를 물어보라. 주문을 외워라. 아브하다 케드아브라. 마술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 만일 우리가 마술을 믿는다면 마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좁게 제한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모두 사실이 되고 가능한 것으로 된다. 즉각적인 만족의 대가, 돈에 관한 한 즉각적인 만족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기분을 억제하고 저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가난을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저축을 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사는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지금 즉시 전화하라. 그리고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영원맨인가?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전화기를 들고 몇 마디만 해라. 그러면 당신 예상보다 훨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구입자의 90%는 그들의 다음 차를 매번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다른 상품은 더 많을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는지 기억해보라. 혹시 아는가? 대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직업을 바꿔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가? 1부터 10까지 눈금을 갖고 있는 열정의 저울의 제보와 당신의 열정이 10보다 1에 가깝다면
새로운 직업을 주위에서 찾아보라. 경제적인 성공과 열정은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떼기 힘든 관계다. 어렵겠지만 지금 즉시 결정을 내려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직원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한탄하지 마라. 당신의 직원이 당신보다 무능력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직원이 무능력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직원이 게으르다고 탓하지 마라. 직원이 게으른 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모델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는 지금 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10가지만 적어보아라. 그런 다음 3개의 짧은 성취 리스트로 줄여보라. 그 3개의 목표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다시 최종적으로 하나로 압축해보라. 바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라. 최고들 중에서 최고가 되라. 어떤 일에서든 1인자가 된다는 것은 큰 명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탁월함이 더해진다면 명성은 2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더 앞선 자가 없었다면 그 직업의 불사조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1인자는 명성을 얻고 그 일을 떠나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 하든 모방자라는 씁쓸한 오욕을 씻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은 최고의 부류에서 2인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더 낮은 부류에서 1인자가 되기를 택한다. 최선을 다해 매진하면서도 최악에 대비하라.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기가 너무 불운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부풀려진 자아를 가진 사람은 헛된 망상으로 일생을 망치게 된다. 왜냐하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려는 충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희망이 큰 것은 좋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보며 매진하면서도 최악에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대는 적게, 노력은 많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쏘아야 할 관역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두지 않으며 사격을 할 때도 한 발 최선을 다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수년 전에 한 백만장자 선배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고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 빌려주고 즉시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만 빌려주어라. 빌려준 돈은 받을 돈으로 간주하지 말고 선물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의 아이러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빨리 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돈 문제가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 현대사회에서 남편들은 모두 돈자루로 마누라를 쳐서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돈자루에 맞아 기절하고 싶어하는 마누라들은 많지만 불행히도 그럴 수 있는 남편들이 매우 드물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행동, 오직 행동밖에 없다. 이 일 저 일 다 하겠다고 해놓고선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 행동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킨 여분의 요소이다. 일을 해내는 비결은 행동이다.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조직화된 생각과 그 뒤를 잇는 행동, 오직 행동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박부의 5분 부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흥분할 정도의 꿈과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한다. 돈은 절로 온다. 행복과 부와 성공은 목표가 안겨주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것들을 목표 그 자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승리했을 때 행운으로부터 떠나라.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모두가 그렇게 한다. 멋진 후퇴는 대담한 공격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대가 행한 바가 충분하고 결실이 있게 되면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한 것이며 그 맛은 더 달콤하다. 행운은 은총이 너무 커지면 짧게 지속됨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시간대 돈의 올가미. 보통 사람들은 출근용으로 산 옷을 입고 아직 할부금을 내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교통지옥 같은 도로를 달린다. 그 옷과 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살려고 하루 종일 비워두어야 하는 집에 부을 할부금을 벌려고 직장을 나가는 것이다. 신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단 좋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정기적으로 개인적인 금융사항을 체크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신용기관이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조치하는 게 좋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은 밥줄이다.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내가 지금껏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그때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어떤 직업을 택했을까? 어떤 자리로 승진을 요청했을까? 어떤 사업을 벌이고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위에 이런 질문은 당시 내가 느꼈던 두려움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속박과 행동 제한을 받았었는지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적 소유의식. 저명한 미국의 세일즈 강사인 톰 홉킨스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을 사고 싶어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새 차를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집에 가져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자. 마치 자기네 차인 것처럼 차고에 들어있는 그 차를 보게 되면 그 가족은 사지 않고는 되길 수 없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품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제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안목이 없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라.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높은 학식과 성실한 태도,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회가 왔을 때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 대열에서 낙오하여 쉽게 모두에게서 잊혀지게 마련이다. 진취적인 태도와 열정, 창조적인 두뇌와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명심하라.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일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다. 진정한 안정은 직업의 종류라든가 당신이 은행구좌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진정한 안전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알고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정신의 문제다. 여자의 일생,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하고 돈 문제로 한탄하는 여자들은 내일이면 또 내일만은 하며 자신을 달랜다. 이 내일이 그녀를 묘지로 보내는 그날까지 예산을 세우고 이에 맞춰 행동하라. 성공적인 회사들은 모두 엄격한 예산 체계를 갖추고 기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다. 비전이 없는 꿈은 시간 죽이기에 불과하다. 실행이 따르는 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너가 된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아라. 당신이 귀한 종업원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이 오너가 된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아라. 당신이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일을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고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고용인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까? 주인처럼 행동하라. 많은 혜택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바로 내일을, 그리고 더 먼 훗날을 생각하라. 시간을 할애하여 앞일을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이다. 조심스런 자에게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 위험이란 없다. 목이 늪에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지 말라. 생각은 앞서야 한다. 머리맡에 베개는 말 없는 예언자이다. 처음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후에 베개를 벤 채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왜 돈에 관한 시는 없는 것인가? 시와 문학은 물론이고 사설과 칼럼에서 돈에 관한 좋은 얘기들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인, 작가와 논객들이 돈을 격려하는 척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가난함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우연한 선택,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사모님들이 대부분 외모나 학력에서 떨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선택했던, 백만장자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위험, 그것은 대부분 선입견일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재산을 불린 경우는 없다. 기회와 위험은 공존한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기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고민과 걱정거리를 계획하고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에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 선입견 때문이다. 세상에 위험을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일을 벌일 때 그 위험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크기 마련이다. 갖고 있는 것을 행여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당신이 보다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위험은 작아 보이기 마련이다. 유일한 기준, 또는 한 남자의 개인적 성과를 측정하는 제일 한심한 기준이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긍정적 태도를 갖는 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신을 만나는 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성공, 건강, 행복, 그리고 부를 얻는 일은 긍정적 태도를 여하이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태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다. 여러분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항상 될 수 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신뢰이다. 인생은 비행장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비행장과 같은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매번 활주로를 비우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공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당도할 수 있도록 당신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착륙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신념 체계를 청소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은 현재 당신이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당신의 눈앞에서 놓쳐버린 과거의 수많은 기회들을. 활주로에 의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착륙할 수 없다. 그렇다. 당신의 오래된 그 신념 체계가 새로운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다.
당신 내부의 신념체계를 청소하고 기름칠하면서 끊임없이 관찰하라. 갑자기 내리는 기회라는 비행기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1등석을 타라. 인생에서 당신이 1등석을 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가능한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이 응당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그리고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기회들을 유심히 지켜보라. 자긍심과 소득은 비례한다. 당신의 소득이 당신의 자긍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만큼 행동하고 남에게 비친다. 여기에는 당연히 돈도 포함된다. 현재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선 당신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자긍심이 올라가면 소득도 따라서 상승한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스스로의 덫에 빠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지배받고 있으며 패자의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한 행동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자기합리화는 어리석은 짓이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정력만이 낭비될 뿐이다.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이는 아니지 않은가? 자신을 증명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늘에 오르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잘못된 해석을 믿는다. 그러다가 하늘의 시험을 받게 되면 돈이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새삼 되새긴다.